이번에 저기 거래량 작살났다는 기사들 뜨고 있죠. 제가 이야기했죠. 7월에 작살난 거 보여드렸고 언제부터 감정원 지표 들고 와서 했다고. 호가 안 들어가고 실거래가 기준이어가지고 항상 KB 114 이런 자료 쓰던 데가 갑자기 거래량에서 감정권 들고 와요. 6월에는 국토교통부 거래량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이런 거래량 쓰더니 갑자기 7월에 패닉 바잉 했다. 사실상 7월 거래량 굉장히 줄어들었죠. 8월에 더 줄어들 거라고 했죠. 9월에 더 작살나고 있다. 이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집계는 다 안 됐지만 지금 기사들 뜨기 시작했죠. 패닉 바잉 주춤 3040 서울 아파트 매매 50%대 급감. 전국도 40%. 서울 같은 경우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전국도 40% 가까이 떨어졌다. 전달 대비 아직 다 집계된 건 아니지만 거의 한 반토막 났죠. 지방도 한 3분의 2토막 났다. 수도권도 3분의 2토막보다는 조금 많은 그 정도 수준이 됐죠. 감정원 지표죠. 감정원은 신고일 기준이에요. 신고일 기준으로 이렇게 줄었다. 제가 얘기했죠. 6월, 7월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7월 지표는 뭐였다? 6, 7월 지표다. 신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7월에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거기 거를 해서 직접 세봤더니 엄청나게 감소했다. 한 3분의 2 정도 줄었다. 그런데 자꾸 늘었다고 호도를 하는데 8월에 7, 8월 거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질 것이고 9월에는 8, 9월 거 나올 것인데 9월 거는 아니더라도 8월 게 급감했기 때문에 이때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실제 보면 어때요? 서울 작살났죠? 반토막 났죠. 8월 거의 끝났어요. 이제 거의 3분의 2 토막 나고 열흘 남았는데 2분의 1 토막 났다. 여기는 한 40일 정도 남았죠. 한 3분의 1 정도 지났는데 15분의 2 정도 토막 났죠. 경기도 어때요? 거래량 엄청나게 줄어든다. 7월에 패닉 바잉 늘었다? 미친 기사들이었죠. 제가 믿지 말라고 그랬죠. 인천도 서울이랑 반대로 갔죠. 3분의 2 토막 나고 반토막 난 게 아니라 반토막 나고 3분의 2 토막 났다. 결국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3분의 1 토막 난 거다. 호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부산, 울산 거래량이 줄어들죠. 처음엔 호가 거래하죠. 당연히 호가 쉽게 내리겠어요? 돈 벌라고 함 짓거리들인데 언제 내려요? 급해질 때. 올해 말 법인 임대사업자 규제, 내년 5월 보유세, 양도세 강화 피하기 위해서 이때 많이 내놓을 것인데 지금 거래가 안 된다는 건 매물이 누적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때까지 안 팔리면 계속 버틸 수 있느냐? 추석 뒤에 아무리 작업한다고 해도 올릴 수 있겠느냐? 대구는 7월까지 올랐다가 8월부터 줄어들고 있다. 열흘 남았는데 이거 집계한다고 해서 요거 못 넘어설 것 같죠? 지금 여기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광주 규제 지역 많은 지역들보다는 영향이 덜하긴 하지만 확실해 보이죠. 대전 규제 지역 지정되고 확 줄었는데 여기 왜 늘은 거예요? 행정수도 이야기 나오면서 대전에 갑자기 들어가기 시작했죠. 세종 같은 경우는 줄었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대전을 띄우고 있더라. 계속 사야 돼요. 저기도 대대강 또 도는 거예요. 재작년처럼 그때 들어간 투기수요들 털고 나와야 되니까. 대대강 언제 많이 들어갔어요? 재작년에. 그때 막 PG수첩에서 보도했잖아요. 빠슝 한다든가 대가리에 LNG만 들은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거기 대대강 찍어줬잖아요. 지금 털고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하는데 저 사람들 털고 나오는 걸 왜 도와줘야 돼요? 살 사람은 있는데 팔 사람이 없다. 서울 아파트 최악의 가뭄 이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매수 우위 지수가 첫째 주에 96.2, 둘째 주에 92.1로 떨어졌다. 매수 우위 지수가 뭐예요? 100이 넘으면 매도자 우위고 안 되면 매수자 우위죠. 떨어졌는데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은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 뭔 개소리야! 아니 떨어지고 있으면은 매수자 우위가 되고 있다는 소리고 매도자 우위가 된다는 거는 공급이 수요보다 적다는 뜻이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소리예요. 즉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역으로 해석하고 있냐? 왜 사람들 속이고 있어요? 패닉 바잉 속에 역대 최고 주택 거래량 이제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거래량 급감하니까 누적으로 하고 있어요. 1월에서 8월까지 누적. 초이노믹스 이후 가장 미쳤던 시장이 언제예요? 올해 6월. 왜 올해 6월이에요? 사실은 작년에 영끌 패닉 바잉 끝났어야 돼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죠. 금리를 낮췄죠. 이자 덜 낼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겠구나. 예전에는 이자가 200만 원이라서 내가 200만 원 내고는 못 살았는데 지금 한 150만 원, 100만 원이면 돼. 작년에는 꿈도 못 꿨던 연끌 수요들이 유입이 된 거죠. 그때 아쉽다고 생각했던 연끌 수요들 올해 6월에 다 끝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담대 금리, 변동금리 올리고 있죠. 신용대출 우대금리 없애고 있죠. 대출 규제 들어가고 있죠. 9월 30일에 바젤3 시행되죠. 일부.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사더라. 은행에서 BIS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금리 올리든가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랑은 별개로 회수하고 더 이상의 대출을 방어할 것이다. 은행뿐만이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그런데 뭐 지금 저금리니까 유동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인간들이 지금도 유튜브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런 말을 믿고 사고 있고 투기 유튜버들을 왜 잡는다고 하겠어요? 집값 오른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위험한 시기에 자꾸 대출을 받도록 만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대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투기꾼들 차익 남기고 빠지는 동안에 그들이 그걸 다 뒤집어쓰다가 나중에 경매, 공매, 투매, 급매 다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집값 떨어졌을 때 결국에 피해는 누가 본다? 그 말에 넘어가서 지금 사는 사람들, 작년에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돈 있는 사람이 돈 벌어서 빠지게 돼서 양극화가 심해지게 된다면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져요. 특히 지금같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 부자들 한 명이 서민들 10명 돈을 빨아갔다. 불로소득으로 그렇게 빨아갔다. 그러면은 서민들은 빚을 갚느라 소비를 못하고 결혼을 못하고 출산을 못해요. 출산율 떨어져서 경제 무너지는 거 장기적으로도 안 좋고 단기적으로도 소비가 안 돈다. 그렇게 소비가 안 돌아서 길게 무너진 게 뭐예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잖아요. 미국에서 리만 브라더스라는 큰 은행이 진짜 신용 안 되는 사람들한테 돈 마구 빌려줘서 집값 계속 오를 것이라고 부추겨서 안 되면 담보 회수해서 팔려고 그랬죠. 어떻게 됐어요, 결론? 미국 경제 작살났죠. 파탄 났죠.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잡아가겠어요? 투기 조장해서 집값 오른다고 해서 매국 노니까 잡아가는 거죠. 나라 망하더라도 지 돈 벌려고 나라 팔아먹는 이완용 같은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잡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완용은 매국노라고 하면서 때려 죽일로 만들면서 왜 그 사람들은 숭배하고 있어요? 매수 우위지수 어떻게 됐어요? 얘기했듯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매매 전망지수도 떨어지고 있다. 100보다 높으니까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월부터 올랐어요?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떨어지기 시작한 거는 1월 20일부터 강남 상고에서 나왔다 이미. 이런 심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은 조만간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 말 바꾸는 인간들 많죠? 인제는 비싸다. 지금은 안 된다. 왜 그 비싸다는 걸 정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주식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그러고 그럼 어깨에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어깨에서 얘기해주지 않고 상투까지 잡게 만든다. 왜? 지들도 그걸로 돈 벌고 있는데 주식처럼 지들 팔고 빠지는 게 안 되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좋지 않으니까 지들 팔고 빠질 때까지는 계속 부추기는 거죠. 어깨에서 상투 갈 때까지. 그리고 지들은 팔고 있는 동안 혹은 지 고객들 파는 동안에 자기의 장기적인 고객이 아닌 실거주들 한 번 사면 더 잘 안 사잖아요. 다음 집 살 때까지 수년 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던지게 만든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장기적인 고객이 아니니까. 그때쯤 와서 말 바꾸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얘기했는데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은행권 대출해서 정해진 바 없다지만 지금 막힐라 해가지고 신용대출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죠. 부동산 대출 규제 점검 시작한다고 그랬죠. 우회대출 집중 점검한다고 그랬죠. DSR 제대로 산출되는지 보고 있다고 하죠. 영끌 되겠어요. DSR이 투기과열지구 40%인데 지금까지 40% 했어요? 대출 12억 받아가지고 마포집 사면서 월 이자 1,몇백만 원씩 내는 사람들 30대가 DSR 40% 낼 수 있겠어요? 신용대출도 이제 확 줄었다. 안 받아요. 증감액 17일날 급격히 줄었다. 시중은행이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으니까. 바젤3, BIS 대출 총량 관리 해야 되죠. BIS에서. 원래 8%인데 지금 한 15, 16% 되는데요. 왜 관리해야 돼요?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계속 여기까지. 거기다가 은행이 지금 요거 총량 관리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위험성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은행이 위험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들어간 거죠. 8%는 넘는데 왜 안 빌려줘요? 일본 그 버블 때처럼 6%여가지고 8% 맞추려고 그렇게 급격히 올리던 때가 아닌데. 그렇죠? 이미 8%는 기존부터 맞춰졌던 거고 미래 대비 자산까지 다 맞춰야 되고 이런 거 있는데 딱 봤을 때 어때요?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이제 은행도 느낀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빌려줄 수 있죠. 그때까지는 수익 더 낼 수 있으니까. 어차피 경매로 넘겨버리면 그만큼은 회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이제 경매로 넘겨도 회수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규제 들어갔다. 은행에서 규제 들어갔는데 아직도 영끌 유도하고 아직도 패닉바잉 유도하고 지금 실거주가 살 때라고 유도하고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맨날 화나 있어 하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때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106만 명이 주담대 연체됐다. 영끌 후폭풍 나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심하다. GDP 대비 가계부채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심하죠. 또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보증금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심하죠. 그냥 집값이라고 하면 미국이 더 비싼데요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PIR 뭐 이런 거 많이 따지죠. 어디가 더 커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커요. 뉴욕보다 강남 상구가 훨씬 더 크다고요. 서초구 1억짜리 집, 평당 1억짜리 집 미국 가서 보면 유명 디자이너가 세워준 빌딩 거기서 그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똑같이. 왜 우리나라가 더 비싸요? 근데 미국 벌써 연체에서 떨어지고 있죠. 금리 저금리 나왔는데 대출금 이미 이만큼 나오고 있다. 경제 위기로. 우리나라가 다행히 코로나 방역 대처 잘해서 지금 경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 막고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집값을 더 띄운다고 하면은 경제 더 박살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아직도 뭐라 그래요? 비강남 것도 15억 키 맞추기. 이 인간은 언제 한번 진짜 길 가다가 돌이나 칼 맞지 않을까 싶어요. 꼭 한 명이 지금 엄청나게 여기서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죠. 키 맞추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신고가만 자꾸 이야기해요.
떨어지는 거 왜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떨어지는 거 왜 기재부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들고 왔더니 이거는 잘못된 얘기다 하면서 일부 사례만 가지고 신고가는 일부 사례 아니에요? 이게 언론의 행태다. 증여비중 역대 최고. 비중이 역대 최고예요. 아까 거래량 봤죠? 6월 대비 8월에 거의 3분의 1 토막 났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7월에서 8월 넘어가면서 거의 반 토막 났죠. 그러면은 그 전에 증여 비율이 30%였다. 그러면은 요때 맞추려면은 60%가 돼야지 비중만 늘어난 거예요. 비중만. 그 전에 증여 100개, 거래 900개 이렇게 됐던 게 증여가 80개고 거래가 420개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비중은 늘어났죠. 하지만 증여는 줄은 거죠. 건수 세봐요. 건수 7월에서 8월 넘어가면서 비중이 늘었지 거래량 확 줄었잖아요. 증여 거래량. 아직도 다주택자 증여할 거니까 집값 안 떨어진다 이런 거 만들고 싶은 거죠. 거래량 더 안 나올 수밖에 없죠. 매물은 쏟아질 수밖에 없다. 왜? 임대사업자 장특공제 거주 요건 추가하고 임대사업자 말소 들어가기 시작하죠. 말소된 임대사업자 빨리 팔아야 되죠. 내년부터 어떻게 돼요? 연 8%에서 보유기간 4%, 거주 4%로 구분하여 계산하죠. 거주 한 번도 안 하면 최대 30%, 80%에서 이렇게 공제가 적용이 된다. 빨리 팔아야 되겠죠. 올해 내로. 그러니까 말소하고 빨리 팔라는 거잖아요. 왜 말소하고도 혜택을 주겠다고 그랬고 자진 말소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겠어요? 임대사업자 매물 유도하려고. 법인은 말할 것도 없죠. 보유세 최고 세율이랑 종부세 6억 원 공제 폐지. 요거는 내년 6월에 들어가죠. 부담 엄청 되죠? 법인으로 매물 더 사겠어요? 취득세율 12%까지 늘어나죠. 사겠어요? 세부담 상한 적용 안 되죠. 일반은 뭐 300% 이렇게 적용되는데 3배도 없다. 10배 올리면 10배 오르는 거고 200배 오르면 200배 오르는 거다. 지금 종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내년 1월에 양도세가 늘어난다. 신탁 어때요? 수탁자한테 주택수 넘기는 거였는데 위탁자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소유자가 내니까 이쪽으로 못 빠져나가죠. 증여 12% 됐죠. 다주택자들 지금 1가구 2주택 매물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취득세 증가하니까 더 이상 못 사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매 건수 증가 중이고 낙찰률 감소하고 있는데 보유세는 계속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 급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금리 더 내려가지 않죠. 금매 경매 속출할 수밖에 없다. 결론 거래량 감소는 하락이 선행지표죠. 거래량이 감소 정도가 아니라 급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 저금리 얘기하는데 금리 유지되고 있고 시중금리는 올리고 있죠. 금융채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조금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야 될까요? 거래량 떨어져도 집값은 계속 오를까요? 저는 지금 말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계속 안 바뀌고 계속 떨어진다고 했죠. 작년부터. 틀린 얘기를 뭐 저렇게 확실하게 하고 있냐.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어요. 부동산이 1년 만에 효과가 나와요? 제가 작년에 언제 떨어진다고 얘기 안 했죠. 정책이 확실하게 안 나왔으니까. 분명히 강화될 건 뻔한데 지금 요새 뭐라고 그래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5월까지 급격히 떨어지고 그 이후에 계속 거래절벽 나타나면서 3, 4년간의 장기적 침체가 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틀렸다고요? 결국 누가 맞는지 결과 보면 나올 것입니다.